100% 지지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잖아요.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건축에 빗대어 표현하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코어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세포들이에요. 이 민주개혁 진영에.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잉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대통령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 방미 후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코어 지지층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요? 유심히 탄생하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요만한 짝나이프 들고 나서 툭툭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로 죽진 않아요. 하지만 그 광경 자체가 난 너무 슬퍼.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어리석다. 그걸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40년 걸려서 겨우겨우 그것도 간신히 만들어졌는데 너무 소중한 잠깐 기다려봐.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함부로 다루나. 웃으시네. 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어쩌면 장사꾼일지 모릅니다. 장사꾼은 말합니다. 저는 장사합니다. 이 물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습니다. 좋으면 사시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이보다 더 투명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파는지 압니다. 손님도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압니다. 거래는 분명합니다. 물건과 돈이 오가고 만족과 불만도 소비자의 몫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장사하면서 이거 장사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스피커라 부르고 지식인이라 부르고 때로는 진영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장사하면서도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상품을 팝니다. 그러나 정치 장사꾼은 사람을 팝니다. 노무현을 팔았습니다. 문재인도 팔았습니다. 이번에 조국을 팔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이름들을 다시 포장하고 다시 진열하고 다시 팔아치웁니다. 눈물도 팔고 분노도 팔고 추억도 팝니다. 그런데 정작 계산대 앞에서는 나는 가치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A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유시민 작가가 비교적 양심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소매상이라 했으니 적어도 자신이 무엇인가 팔고 있다는 자각은 있었던 셈이지요. 지식이든 해석이든 논평이든 시장에 내놓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지식 소매상인가? 아니면 진영의 오래된 감정과 상처를 재고품처럼 꺼내 팔며 민주당의 미래를 과거의 창고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석현 정치평론가는 김어준 씨를 두고 정치적 군수업자라고 했습니다. 참 적확한 표현입니다. 군수업자, 장사꾼이죠. 무기를 파는 장사꾼 아닙니까? 그 군수업자는 평화가 오면 곤란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적이 있어야 주문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있어야 무기가 팔립니다. 정치적 군수업자도 같습니다. 분쟁 상태여야 먹고 삽니다. 진영이 평온하면 안 됩니다. 지지자들이 차분해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검찰, 내일은 언론, 모레는 내부 비판자, 그 다음은 대통령의 참모, 심지어 대통령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모론은 단골 상품이 됩니다. 불신은 기본 양념입니다. 악마화는 포장지입니다. 좌표 찍기는 배송 시스템입니다. 한 번 찍히면 수천 명이 달려듭니다. 누가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세게 분노하느냐가 충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 이론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르봉은 군중 속 개인이 익명성 속에서 책임감을 잃고 감정의 전염과 암시에 취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을 말도 군중 속에서는 합니다. 혼자 읽었다면 고개를 갸웃거렸을 음모론도 모두가 박수치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단 극화가 붙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말만 반복하면 의견은 중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 끝으로 갑니다. 아까 하원기 소장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다 였던 말이 며칠 지나면 저들은 배신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판해보자 라고 했던 말이 어느새 척결하자가 됩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규정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고 저들은 작전 세력이다. 이 문장이 머리에 박히는 순간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 편의 오류는 전략이 되고 남의 편의 실수는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팬덤 정치의 심리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장사치의 간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까지 흔들려 합니다. 중도 확장도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하고 통합 행보도 자기 방송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굽니다. 잘 안 되니까 온갖 사술과 모략이 동원됩니다. 지지층이 식었다. 코어가 팔짱 끼었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치다. 말은 분석처럼 들리지만 속뜻은 하나입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흔들겠다.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그림이 올라왔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풍자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며 장애를 비하의 소재로 삼는 순간 그것은 풍자가 아니라 혐오입니다. 이건태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풍자가 아닙니다. 정치 비판도 아닙니다. 사람의 약한 몸, 상처 입은 몸, 노동 현장에서 다친 몸을 조롱거리로 삼는 순간 그 진영은 민주도 진보도 말할 자격을 잃습니다. 아니 상식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장애를 비웃으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혐오를 유통하며 정의를 팔 수 있습니까? 민주 진영이 다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교활한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내란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장사치를 걸러내야 합니다. 외부의 정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군수업자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확장시키려는 그 사람들. 시민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누가 내 분노를 키워서 돈을 버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내 불안을 먹이 삼아 영향력을 키우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노무현의 이름으로, 문재인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길까지 막으려 하는지 봐야 합니다. 정직한 장사꾼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는 물건을 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장사꾼은 장사하지 않는 척하는 장사꾼입니다. 가치를 판다며 이익을 챙기고 정의를 말하며 혐오를 유통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군중을 조종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제 그 장사를 끝낼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스피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권은 팬덤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시민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 장사에 속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혐오를 진보라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군수업자의 전쟁터에서 소비자로 살지 않겠다. 동원병으로 살지 않겠다. 네, 민주주의의 주인은 팬덤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성합시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늘온 야채수입니다. 늘온 야채수.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니까요. 자, 후기도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 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안 마시고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한 하루가 보장됩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침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늘온 갖고 계신 분들끼리 시원하게 건배하시면 어떨까요?